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대체로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간 가석방 반대 목소리를 냈던 후보들은 촛불 국민 배신, 특혜 가석방은 불공정, 솜털같이 가볍게 날려버린 공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강 두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이라고 특혜 줘서도 안 되고요. 또 가난하다고 뭐 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가석방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대상에서 폴짝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두 후보는 앞서 전직 대통령들 사면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동그라미도 X도 아닌 세모, 불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요? 역시나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해온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이낙연의 세모로 잡았습니다. 일단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면 먼저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네, 짧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그 법무부에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60%밖에 안 된 상황에 가석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국가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현황,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 이런 측면이 또 비교 형량이 안 될 수가 없었고요.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걸로 보이고 또 뭐 그 결정이 의미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찬성이신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낙연 캠프에서 오신 정태우 의원님은요? 예, 되게 그 국민의힘 쪽 후보님들은 다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주셨더만요. 예. 또 의원님께서는 또 법조계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 가석방 절차가 법적인 요건이 뭔지는 잘 아실 예, 테니까. 잘 압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인 요건 또 이제 경제 상황 그리고 또 국민 여론 이런 것들 아마 종합적으로 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상황은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서 예. 이제 반도체는 핵심적인 경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 국민 여론도 보니까는 그 전에 여론 조사를 한 것 보니까 거의 뭐 70% 가까이 그 가석방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이제 박범계 장관 발표문에도 이제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분석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정부의 여기는 평가 입장을 찬성 말씀해 주시면 입장이시네요, 뭐 사실상. 이게 저는 뭐 잘했다라는 판단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죠. 일자리 수석을 하셨죠. 예. 아무래도 나오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뭐, 이 사안은 청와대에서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뭐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전 또 하나 보니까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걸 드러내놓고 반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의 이제 흡수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아주 그 빅3라고 하는 그 세 분의 입장이 사실은 거기에 찬반 의견은 못 내고 다만 이제 이재용 회장에게 당부하는 형태의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정부로서는 많은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 혁명으로 이제 등장한 정부이고 또 지금 이 시대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 형평성 이런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그런 또 국민들, 특히 우리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 특히 이제 예.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이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청와대에서 이낙연 후보는 뭐 계시다는 것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선진국 도하에게 기여함으로써 빚을 좀 갚아달라라고 했는데 네. 찬성인 거죠, 사실. 이낙연 후보 그렇죠. 입장도. 그 뭐 대체적으로 이게 좀 재미난 현상이 있는 게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예.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세 분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의 논평을 해주신 것 같고 예. 또 추미애 그 김두관, 박용진 세 후보는 공정의 가치를 더 중시해서 반대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내 우리 후보 간에도 그런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 이게 고민스러운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단에 좀 차이도 근데 있는 이제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도 후보 본인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했을 때 이제 정부가 고민 중이고 하고 국민들의 뜻을 들어서 결정할 걸로 안다. 네. 본인 얘기를 좀 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합법이 늘 그런 부분이 많으시죠. 사실 찬성이면 그냥 찬성하고 예, 사실 좀 거기에 대한 그게 양해를 구하든지 그게 참 맞지 않나 어려움이 싶어서요. 있어요. 이렇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신 분이잖아요. 음. 이런 분이 내 생각대로 모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 국정에 미칠 영향까지도 이분들은 이제 판단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세경 우리 전 총리님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도 도지사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그분들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 존중해 줄 필요는 이게 있죠. 제가 봐서는 세 분도 이 대선 국면이 아니면은 아마 사실상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공정의 가치 문제가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이 공정의 가치를 부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중요한가를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위치에서 뭔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발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당 내에서 열성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또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70%가 찬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참 입장을 내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대선 국면만 아니었으면 제가 봐서 세 분 다 아마 조금 반대 입장을 좀 강하게 표출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제가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공정만 답을 놓고 꼭 안 하셔도 본다면 됩니다. 공정만 놓고 본다면 사실 옆방의 김 씨는 뭐 재벌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을 네. 못 나간다.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형계 50% 이번에 낮춰졌죠. 50%에서 뭐 90% 이상이 되면 다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실제 최근 3년간에 80% 이상을 마치지 않은 가석방은 뭐 약 3%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드문 마치 사례라는 이제 사회자님 게 말씀은 그게 이번에 기준을 예. 55%에서 50% 내려왔잖아요. 그게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바꾸지 않더라도 그 기준은 법적인 예, 기준은 그렇죠. 충족을 한 것 같고 제 여쭤보는 건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불공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드문 사례여서 공정하다는 얘기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 당의 세 분의 그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세 분의 그 고민이. 발언이 공정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그런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이제 입장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사실은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에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럼 뭐 형법 72조에 따른 그 가석방 기준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탁월하시다. 사실은 공정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 상황 또 국민 여론을 감안한 사실 뭐 어쨌든 70%라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자니 좀 지지층 반발도 있을까 봐. 국민 여론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 정말 비상시기잖아요.
그런 식이고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결국 모든 정치인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공정의 가치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과제와 이 부분에서 이 정치인은 뭔가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을 또 정부도 이제 그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국민들이 또 70% 가까이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명 입장들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눈길을 끄는 건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사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겠지만 잡아놓은 본인 아닙니까 윤 후보가. 그런데 예.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잡아놓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검사라는 것은 기소해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로서 역할을 다한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원래 의사 표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기소한 검사로서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거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기 기소한 검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법률가로서의 색깔이 좀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치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몇 달 됐습니까? 그런데 뭐 몇 달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금 것처럼 근데 뭐 잘 요거는 모른다. 아니죠. 답을 안 하거나 그게 이렇게 아니라 갈 이제 수는 없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약 윤석열 총장이 반대한다 그러면은 또 그 나름대로 논란이 되고 찬성한다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스탠스 기소했던 사람으로서의 자세. 그런데 제가 볼 하지 때는 좀 않겠습니까? 비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석방 안내래 그 형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본인이 허가를 안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검장 검찰총장 있을 때 그때 예. 본인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그 자기가 그리고 관리하는 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기는 구속시키려고 안 했는데 검찰에서 박근혜 구속시켰다. 씨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미 정치인이 돼 가지고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그 가석방에 대해서도 본인이 수사를 한 거면은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정치인이 된 상황에서 그 발언을 회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봐서는 뭐 이게 이제 그 한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고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법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정치 찬성 반대 의견 내는 것이 참 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존중한다는데 그 속마음에는 제가 봐서는 뭐 꼭 반대와 찬성을 놓고 보면 아마 한 51%는 찬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 보여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왜 명쾌하게 찬성 반대를 얘기하지 않냐라고 처음에 이제 이건 약간 비겁하다 어떻게 보면 라고 얘기한 것도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으로서 본다면 특히 대선 주자로서 본다면 이 사건은 한 거대 대기업의 총수가 죄를 저질렀는데 좀 드문 경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느냐의 이 공정의 문제거든요. 뭐 경제 살리기, 근데 아까 위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이후로 매년 위기더라고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사실은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진짜 다르죠. 예,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르기도 한데 사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물론 경제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여론도 있는데 그런 거와 공정의 가치 어느 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지를 입장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도 불투명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 발 뺀 게 근데 아닌가. 아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두 분은 결정에 대한 어떤 의견도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저희 이재용에 대해서 국가 경제를 해서 기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예. 하셨고 이분은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차원은 어찌 보면
그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했던 검사로서의 그 입장까지 고려해서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성의 의견이 조금 있는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사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게 이제 검사로서의 본인의 판단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이 돼서 이제 뭐 가석방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진 거죠. 예. 아, 근데 청와대도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명쾌하게 예. 얘기하기 어려운 근데 거죠.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 2015년에 최토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사실상 찬성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서 아까 그런 제가 세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나 이제 뭐 굳이 지금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통령도 그런 세 가지 여러 가지 국민 여론과 또 이 현재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두 분의 말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저는 사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뭐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 필요하면 얘기하고 정정당당하게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